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다음 케이스 2번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체형 분석 사진과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주신 케이스 2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케이스 2번 선생님은 SMC 슈퍼 마스터 코스 7기 오프라인 실습 코스 1주차 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불편한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여쭤봤고요. 두통이 70점 정도 있다고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시고요. 그 당시 교육 시간이었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두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5, 6년 전부터 아주 심해졌다고 하시네요. 그 당시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두통이 시작이 되셨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두통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에 3, 4일이면 꽤 심한 거죠. 오후에 더 심해지고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심해진다. 두통약은 가끔씩 먹는다고 하시네요. 생리통도 조금 있으십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는 두통으로 같이 온다라고 하셨고 소화불량도 있으시고요. 생리통 약은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목도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오른쪽 목을 조금 자주 주무른다고 하시네요. 뭔가 뻐근하시고 좀 당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소에 목을 왼쪽으로 젖히는 동작을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목을 옆으로 확 젖히면서 뚜둑 소리를 내야 시원하다. 5, 6년 전부터 이런 목의 불편함이 시작된 것 같다. 과거에 사무직이셨는데 앉아서 오래 일을 하면서부터 두통도 생기고 목의 불편함도 같이 생기셨어요. 오후에 더 심하시고 아침에는 괜찮다고 하시네요. 목이 불편하시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면서 두통이 측두부 쪽으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 골반도 불편함이 있으신데 오른쪽 서해부 쪽에 최근 한 달 전부터 이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오른쪽 고관절 쪽이 그냥 뻐근하게 아프다라고 하시네요. 누워있으면 더 뻐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더 심하다. 누워서 10분 이상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자세를 취해도 불편하다. 다리를 구부려도 보고 펴도 보고 돌려도 보고 베개 위에 올려도 보고 무슨 자세를 해도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 오후 늦은 시간에는 운동하려고 누워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시고 특히 런지 동작을 할 때 오른쪽 다리를 앞에 두고 그 동작을 하실 때 오른쪽 대퇴 골두가 골반에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쿼트 할 때는 괜찮으시고요. 런지 할 때, 런지는 약간 좀 비대칭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비대칭한 자세를 취할 때만 이런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서 자려고 할 때 더 뻐근함이 시작된다고 하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근육을 써야 뻐근함이 생길 것 같나요? 근육을 쓰지 않는 릴렉스한 상황에서 뻐근함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많거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뻐근함들이 생기는 것이 거의 당연하죠. 하지만 이분은 특이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보다 오히려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면 오른쪽 고관절이 뻐근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 뻐근한 경직 증상이 생기게 되면 다리를 이쪽 저쪽 자세를 바꿔도 지속된다고 하시는 거죠. 잠을 주무시기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뻐근한 증상, 주변 근육들이 경직되는 것은 근육이 사용되어야 될까요? 사용되지 않아야 될까요? 근육이 사용되어야 뻐근한 게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무슨 뻐근함이 생기는 걸까요? 무슨 근육이 사용이 되는 걸까요? 자, 이때는 제가 또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대퇴골과 이 골반이 만나서 고관절이 되는 거죠. 이 고관절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는 예를 들어 마치 이 대퇴골 골반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빠져나온다거나 위치가 맞지 않다거나 정렬이 맞지 않아서 바른 위치에 있지 않아서 틀어짐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 대퇴골이 틀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골반 위에 있는 허리나 다른 모든 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틀어짐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정렬이 맞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과도한 유연성 운동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신장 활동, 필요 이상으로
고관절 주변에 어떤 인대들이나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는 활동들을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체조 혹은 발레, 무용, 요가, 필라테스 중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칭을 인체가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과도한 동작들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고관절이 실제로 느슨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빠져있는 고관절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인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과유연성 동작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로 누워서 잠자려고 휴식하려고 완전히 몸이 릴렉스 된 상황에서 오히려 뻐근함이 역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서 있을 때는 골반 주변,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활동을 하겠죠. 서서 자세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관절 주변의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헐거운 상태라 하더라도 골반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이 내 중력에 대항해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빠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버텨내는 거죠. 하지만 주무시려고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려고 누웠을 때는 중력에 대항해서 자세를 유지하는 활동이 없죠. 완전히 몸이 릴렉스 되는 거죠. 자, 릴렉스 되는 그때 골반에서 대퇴골이 스르르 이렇게 흐르듯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는 것을 인체가 허용을 할까요? 우리 몸은 감사하게도 팔이 빠지거나 순간적으로 혹은 고관절이 빠지거나 허리가 순간적으로 삐끗하거나 이렇게 위치가 확 틀어져서 다치는 상해를 입는 것을 방어하는 몸을 지켜주는 몸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Protective Muscle Guarding, 방어, 근방어라는 거예요. Protective는 방어한다, defense한다 뭐 그런 의미고요. Protective. 그리고 muscle, 근육의 guarding, 근육이 guard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아준다는 얘기죠. Protective, 방어적인 muscle, 근육들의 guarding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주는 애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 근육에 있는 머슬 스핀들, 근방추라든지 GTO, 골지 텐던 오르간 같은 우리 근육들이 늘어나는 길이 혹은 속도 같은 것을 감지하는 우리 근육의 센서들이 있어요. 그 센서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고관절이 스르르 빠지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감지해서 이렇게 명령을 순간적으로 쫙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되는 것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삐끗한 상태에서 근육이 릴렉스 되면 안 돼요. 릴렉스 되면 확 뼈가 밀려서 골절이 일어나거나 하면 척추 쪽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마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육들은 순간적으로 쫙 긴장을 해줍니다. 이 센서들이 머슬 스핀들이 순간적으로 명령을 쫙 내려서 순간적으로 긴장을 쫙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근육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대퇴골, 고관절에서도 대퇴골이 빠져나오는 그것을 감지하면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스르르 이탈이 되면 경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뻐근함이 생기겠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에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일자목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일자목은 목 뒤 근육이 많이 늘어나고 헐거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 주변 근육들을 오버 스트레치 했을 때 목 주변 근육들을 지지하는 어떤 인대 같은 수동적인 안정화 구조물들이 느슨해지고 혹은 찢어지고 헐거워졌을 때 잠을 자려고 누운 상황에서 릴렉스가 되지 않고 계속 이 센서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 주변 근육들이 자려고 누우면 더 뻐근해지는 거죠. 피로해지는 거죠. 허리의 경직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어깨도 마찬가지, 무릎이나 고관절, 다양한 곳에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선생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마스터 코스 오프라인 실습 코스 시간에 선생님을 자, 그럼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지금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고관절이 뻐근해지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주무셔라 라고는 할 수는 없었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런지 동작에서 대퇴골이 빠질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한번 재현을 시켜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 인스타그램에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뒤로 뭔가 이렇게 쑥 빠지는 느낌?
자, 런지 오른쪽 다리를 앞에 두고 런지를 하고 계시죠? 이때 오른쪽 대퇴골이 뒤쪽으로 쑥 빠질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뭐가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쭉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목뼈 측방 굽힘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왼쪽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으로 할 때 목 움직임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목에서 소리도 난다고 하셨고요. 아까 증상도 왼쪽으로 할 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체형 분석 결과에 맞는 솔루션을 한 2분 정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애프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목의 측방 굽힘 할 때 왼쪽 목뼈 측방 굽힘 움직임이 개선되셨습니다. 왼쪽 보이십니까? 예, 훨씬 좋아지셨고요. 있었는데 자, 그리고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점수 많이 줄었어요. 두통이 많이 줄었다. 예. 인터뷰할 때 지금도 두통이 있어요 라고 하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 솔루션을 한 2분 정도 적용하고 나서 두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가장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었거든요. 참고로 목이나 머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럼 좀 약간 분리될 것 같은. 자, 그리고 런지, 고관절이 대퇴골이 빠지는 증상 한번 체크해 근데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사기 같을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사기 같을까 봐서 말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뭐라 하지 두꺼운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신기해요. 자, 박수. 네, 이렇게.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사기 같을까 봐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퇴골이 밀려서 빠질 것 같은 그 느낌,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지셨다는 거죠. 역시 고관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관절에 틀어짐도 있기는 하셨어요, 이분이. 하지만 제가 고관절보다 더 불균형이 심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두통 좋아지고 목 좋아지고 대퇴골에 빠질 듯한 이런 증상이 없어지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올해 남은 운 다 몰빵한 것 같아요. 대표님의 나노 체형 분석을 받고 나서 테스트 솔루션도 받고 나서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섣불리 말도 못했는데 어제 당일 양반 다리를 장시간 하고 있어서 분명 밤에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퇴 외측 칼로 저미는 듯한 통증 어제는 없이 편히 잠을 잤고 오늘 다시 런지 테스트 해보니 어제보다 골두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아직 보행 시 오른쪽 발목 토부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추후에 계속 관찰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도 SMC 7기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박수. 다시 한번 체형 분석 후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운동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직접 바퍼 매직을 체험하고 나니 약간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더 확신이 생겨가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SMC 공부를 정말로 눈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SMC 7기 코스가 진행 중인데 눈빛이 정말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시면서 이분에게 어떤 솔루션을 왜 적용을 했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죠.